광주 사태는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폭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태였어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이 국가 공식적 명칭은 민주화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항쟁. 나는 광주 사태라고 불러요. 광주 사태. 객관적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논의할 점이 있다. 논의할 점이 있다. 성격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 하니까 그거는 사실은 언론 자유입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처벌한다. 막 그 정도는 똑같이 처벌하면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돼요. 내전. 남침인데 왜 내전이라고 해서 양쪽이 다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관계는 엄격하게 하더라도 그걸 뭘로 볼 거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남겨놔야 됩니다. 남겨놔야 돼요. 저는 사태로 본다. 이 광주 사태는 또 그 성격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냐. 좌익들이 주도한 폭동이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쟁이라고 하니까 이 항쟁은 원래 좌파가 쓰는 용어인데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본 광주 사태는 이런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막 요약해서 설명하면 제가 광주 시민이었으면 총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공수부대원이었으면 총을 쐈을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광주 사태가 왜 생겼느냐? 따지고 보면은 1980년 5월로 돌아가야 돼요. 1980년 5월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총학생회장으로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심재철 의원이죠.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주도한 그 학생운동은 좌파운동이 아니었어요. 그건 민주화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민주화운동입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요새 운동권을 부정하니까 운동권도 좌파운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반국가적 학생운동이 있었고 민주화운동이 있었다는 이 구별을 하지 않고 이걸 뒤섞어가지고 보수층에서 그 전부 다 뭐 좌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구분이 되느냐? 광주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구분이 돼요. 광주 사태 전에 있었던 학생운동권,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지도자 김영삼, 김대중이 나중에 바뀝니다만 그건 인정해요. 그 다음에 광주 사태 이후에 한국에 드디어 주사파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된 학생운동이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버려요. 그래 이것만 보죠. 우리는 이것만 보죠.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요. 그래서 광주 사태의 성격은 좌익 운동이 아닙니다. 광주 사태를 자꾸 좌익이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또 좌익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안 해놓고 했다고 하기 위해서 뒤에 뭐 글도 쓰고 하는 게 많아요. 그때 광주 사태에 가보면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첫째, 전두환 물러가라. 두 번째, 김대중 석방하라. 세 번째, 꼭 나오는 구호가 있었어요. 김일성은 오판 말라. 김일성은 오판 말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구호가 제일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상하게 막 선동하고 있는 사람은 시민들이 잡아가 군대에 넘겨줬습니다. 이 간첩 같으니까 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럼 왜 일어났느냐? 1980년 5월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민주화가 왔다. 3김씨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다. 헌법 개정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신군부 전두환 세력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면서 정치인들 잡아가고 해가지고 국회도 사실상 문을 닫게 만들고 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지금 법원에서는 그것을 쿠데타로 봅니다.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여기서부터 광주 사태를 해석하는 논지가 생기는 거죠. 이 정권 잡는 과정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그럼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고 무기까지 든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국민 저항이다. 이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이 있어요. 국민 저항권은 국민들이 총을 들고 폭력을 써도 그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리된 게 두 번 있습니다. 4.19 때. 4.19 때 이승만 물러가라고 들고 일어난 걸 4.19 혁명이라고 하면서 그걸 진압한 것을 오히려 내란으로 본 거죠. 이번에도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저항권이고 이것을 진압한 것은 이게 진압한 게 내란 행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합니다. 저는 우선 광주 사태나 12.12 사태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를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에 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니까 그 노태우 비자금이 김영삼의 선거운동 자금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이게 불똥이 튈까봐 5.18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역사 속에서 정리하기로 했던 이미 정치권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12.12 광주 사태로 재판하자는 여론이 없었어요. 그걸 김영삼 씨가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5.18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더구나 이게 소급입법입니다. 소급입법. 시효가 끝난 사람은 처벌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살인범이 밉지만은 15년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게 그게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다 끝난 사건을 소급입법을 만들어서 5.18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9명 중에 6명이 위헌이라고 하면은 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5명이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5명이 위헌, 4사람은 위헌이 아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달라졌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정리를 해야지 법으로 정리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여기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 계보가 이래 되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5.18, 12.12 사건을 재판으로 거는 바람에 그 앞에 자기가 딛고 있는 노태우, 전두환과 단절돼 버린 거죠. 그만큼 보수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97년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이 계보를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족보가 있는 정당 아닙니까? 어떤 조직도 자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나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역으로 올라가 봅시다. 자유한국당 앞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앞에 뭔지 압니까? 한나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명이 바뀌니까 잘 모르. 한나라당. 한나라당 앞이 뭡니까? 한나라당 앞에 신한국당. 신한국당 앞이 뭐죠? 민자당. 민자당이죠. 자, 민자당은 어떻게 생겼죠? 삼당 통합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삼당 통합. 삼당 통합 3당이 어디죠?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통일민주당 김영삼, 그 다음에 민정당이죠. 이게 합쳤습니다. 자, 그러면 다 연결됩니다. 전두환과도 연결되고 노태우도 연결됩니다. 신민주공화당은 박정희와 연결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족보를 쓸 때 제대로 써야 돼요. 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 올라있는 사람들 다 넣어야 돼요. 역대 대통령 중에 자유한국당과 관계되는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박정희, 이승만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승만이 부정되는 바람에. 어쨌든 정신적으로는 이런 역사를 가진, 뿌리를 가진 정당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 조상 중에 뭐 좀 나쁜 그 한 사람도 있고, 뭐 출세한 사람도 있는데, 출세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상에서 명단 뺍니까? 벼슬한 사람만 명단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다 안아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사관이 커야 돼요.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부터 쫙 다 우리, 그게 잘못한 사람도 있다. 잘한 사람도 있다. 역사라는 것은 영욕입니다. 역사는 영광된 역사만 있는 게 아니죠. 욕된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욕이 다 교차하는 겁니다. 이걸 다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나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물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박근혜, 이명박 감옥에 갔다고 그 시대를 부정합니까? 역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역사를.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당사에 이승만부터 사실은 역대 대통령 사진을 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통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